야, 응, 잘 자고 좀 꿈꾸거라. 응. 우리 애기 졸렸어? 오케이. 의사소통, 설득, 이다의 선물.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설득의 목적이에요. 리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의 힘이 있어야 해요. 물론 울거나 성내는 것이 아니라 이다처럼 지혜를 이용해서 설득해야겠지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이다가 숲길을 걸어 할머니 댁에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드릴 선물 상자를 안고 말이에요. 선물 상자 안에는 따뜻한 숄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이다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다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던 이다는 다리가 아파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는 이다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추위를 막아줄 숄도, 할머니의 눈이 되어줄 안경도, 가족이 그리울 때 볼 그림도 모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다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선물들을 찾아야 했지요. 숲속을 찾아 헤매던 이다는 숄을 걸치고 있는 느티나무 아래 섰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숄이야. 어서 돌려줘. 이 숄은 내가 비를 가려주어 고맙다면서 곰이 준 선물이란다. 그러니 돌려줄 수가 없어. 이다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우리 할머니께 드릴 선물이었어. 남에게서 가져간 물건을 선물로 받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너는 숄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는 숄이 없으면 감기에 걸리고 말아. 느티나무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이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좋아, 숄을 돌려줄게. 이다는 느티나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저만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토끼를 보았어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는 어지러워 빙글빙글. 이다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 안경이야. 어서 돌려줘. 이제 이 안경은 내 거야. 네가 잃어버렸잖아. 그럴 거면 조심하지 그랬니? 이다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럼 그 안경이 내게 어울리는지 다른 동물에게 물어보자. 이다는 지나가던 까마귀와 여우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모두들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허허, 토끼가 돋보기 안경을 쓰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워. 결국 토끼는 안경을 돌려주었지요. 이다는 마지막으로 가족 그림을 찾아다녔어요. 갑자기 바람이 이다의 곁을 휙 스쳐 지나갔어요. 이다의 그림을 입에 물고 말이에요. 이다는 바람에게 소리쳤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께 드릴 그림이야. 어서 돌려줘. 싫어. 북쪽 나라에 두고 온 우리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이 그림을 볼 거야. 이다는 도망치는 바람을 끝까지 쫓아가며 말했어요. 그림을 돌려주면 네 가족의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멈췄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다는 바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쓱싹쓱싹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와, 우리 가족이랑 똑같아. 미안해. 네 그림은 돌려줄게. 선물을 모두 찾은 이다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는 쇼를 두르고 돋보기 안경을 쓴 다음 이다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손잡이 달린 상자에 케이크를 넣고 다시 예쁜 천으로 싸주었지요. 이다는 집으로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났어요. 이다는 케이크의 상자에 손잡이를 떼어 토끼에게 안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멋진걸? 이다야 고마워. 이다는 느티나무 앞도 지났어요. 이다는 케이크 상자를 싼 천을 느티나무에게 둘러주었지요. 아, 따뜻해. 이다야 고마워. 어디선가 바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다를 위해 아주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었어요. 이야기 속 리더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이 책은 이다라는 작은 소녀가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가다가 바람과 토끼, 곰에게 선물을 뺏긴 뒤 이 선물들이 왜 할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여 다시 돌려받는다는 설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다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인 숄과 돋보기, 가족들을 그린 그림을 들고 할머니 댁으로 가요. 한참을 걷던 이다는 다리가 아파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지요. 이다가 잠이 든 사이에 곰은 숄을, 토끼는 안경을, 바람은 이다의 가족 그림을 가져갔어요. 이다는 할머니의 선물들을 찾아다니다가 숄을 두른 느티나무를 보았어요. 이다는 울면서 숄을 달라고 말했지만 느티나무는 주지 않았어요. 이다는 다시 차근차근 숄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지요. 그랬더니 느티나무는 선뜻 숄을 돌려주었어요. 이다는 돋보기 안경을 가져간 토끼도 만났어요. 토끼가 돌려주지 않으려 하자 이다는 다른 동물들에게 안경이 토끼에게 어울리는지 물었지요. 다른 동물들이 우스꽝스럽다고 대답하자 토끼는 안경을 돌려주었어요. 이다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가져간 바람을 만났어요. 이다는 그림을 돌려주면 바람 가족의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했지요. 마침내 이다는 무사히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맛있는 케이크를 받아 길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느티나무와 토끼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전하여 멋지게 설득을 한 이다를 통해 우리는 설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이다는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들고 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나요? 느티나무는 이다에게 왜 숄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나요? 토끼가 안경을 돌려주지 않자 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바람은 이다에게 왜 그림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이다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곰이 나타나 케이크를 달라고 해요. 이다는 케이크를 줄 수 없다며 곰을 설득해야 해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리더십 속 설득.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설득은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아닌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상하 관계가 통하는 곳이 아닌 이상 사용되기는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설득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생활 속의 설득.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파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살 것을 설득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밥을 많이 먹어야 몸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설득하기도 하고, 친구는 내게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설득하기도 해요. 이렇듯 수많은 설득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결정은 설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설득의 기술. 첫째, 설득의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하세요. 충분한 근거를 대어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하기가 더 쉬워요. 둘째,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하세요.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며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도 설득할 수 있답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내 마음을 돌려봐. 종이를 오려 아래처럼 할래 카드를 만들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둘러앉아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긴 사람이 카드 한 장을 골라 큰 소리로 할래 하고 읽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해야 해요. 만약 이긴 사람이 좋아 하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으면 이긴 사람이 요구하는 벌칙을 따라야 해요. 나는 국어 숙제와 음악 숙제 중에 음악 숙제를 먼저 할래. 나는 박물관과 수족관 중에 수족관에 갈래. 나는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 중에 달리기를 할래. 나는 스파게티와 자장면 중에 자장면을 먹을래. 나는 고양이와 강아지 중에 강아지를 키울래. 나는 노란 티셔츠와 빨간 티셔츠 중에 빨간 티셔츠를 살래. 의사소통, 의사결정. 누가 왕이 될까? 리더는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의사결정 방법이 필요해요. 해결사 다람쥐처럼 모두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을 내놓고 공정하게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랍니다. 한국영 리더십 센터. 여기는 동물들이 모여 사는 큰 나무숲이에요. 동물들은 이 큰 나무숲을 다스릴 왕을 정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다람쥐는 매우 바빠졌어요. 다람쥐는 작은 귀를 쫑긋 세워 동물들의 문제를 모두 들은 다음 척척 해결해주는 해결사거든요. 다람쥐가 부지런히 숲속을 돌아다니는데 기운 최고 사자랑 용기 최고 호랑이가 서로 왕이 되겠다며 싸우고 있지 뭐예요. 나처럼 기운센 사자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해. 그래야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무슨 소리? 나처럼 용감한 호랑이가 왕이 돼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척척 해결해주지. 이럴 때에는 다람쥐가 나설 수밖에요. 그럼 이 납작한 돌멩이를 던져 올려서 무늬가 없는 쪽이 나오면 사자님이, 무늬가 있는 쪽이 나오면 호랑이님이 왕이 되는 걸로 하지요.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람쥐가 돌멩이를 하늘 높이 붕 던졌는데, 잠깐만 기다려! 날개 최고 독수리가 돌멩이를 휙 낚아채며 말했어요. 왕은 내가 되어야 해. 난 높이 날아서 멀리 보기 때문에 동물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거든. 기운 최고 사자,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 모두 왕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쪽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다람쥐의 말에 모두가 찬성했지요. 그래서 동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가위바위보 하고 외치려는데 잠깐만 기다려! 나이 최고 코끼리가 긴 코를 흔들며 쿵쿵쿵 나왔어요. 동물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해. 너희들 나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내가 그만큼 더 똑똑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말고. 기운 최고 사자,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 나이 최고 코끼리 모두 왕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럼 제비뽑기를 해서 동그라미가 적힌 종이를 뽑은 동물을 왕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요? 다람쥐는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코끼리부터 제비뽑기를 하려는데 잠깐만! 이렇게 외친 동물은 다름 아닌 다람쥐. 투표를 해서 왕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모두의 왕을 정하는 일이니 다른 동물들의 생각도 알아야 하잖아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동물이 큰 나무숲의 왕이 되기로 해요.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큰 나무숲의 동물들은 왕이 되었으면 하는 동물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상자에 쏙, 쏙. 물론 기운 최고 사자와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와 나이 최고 코끼리, 그리고 다람쥐도 투표를 했지요. 드디어 투표가 모두 끝났어요.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까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건 기운 최고 사자도, 용기 최고 코끼리도, 호랑이도, 날개 최고 독수리도, 나이 최고 코끼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다람쥐였어요. 기운 최고 사자와 용기 최고 호랑이, 날개 최고 독수리와 나이 최고 코끼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다람쥐는 힘도 약하잖아. 몸집은 또 얼마나 작은데. 다람쥐는 날지도 못해. 나이도 가장 어려. 우리는 힘세고 나이 많은 왕보다 우리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왕이 필요해. 다람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열심히 해결해 주었어. 다람쥐라면 훌륭한 왕이 되기에 충분해. 그건 그래. 이렇게 해서 다람쥐는 큰 나무 숲의 왕이 되었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귀가 밝고 마음이 넓은 그런 왕이요. 이야기 속 리더십.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책은 큰 나무 숲의 왕을 뽑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왕을 결정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의사결정, 특히 그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큰 나무 숲이 시끌벅적했어요. 숲을 다스릴 왕을 정한대요. 그 때문에 기운 최고 사자와 용기 최고 호랑이는 서로 다투었어요. 자기가 숲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우기면서 말이에요. 이에 해결사 다람쥐가 나섰어요. 다람쥐는 납작한 돌멩이를 납작한 돌멩이를 던져 올려 나오는 무늬에 따라 왕을 정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다람쥐가 돌멩이를 높이 던지자 날개 최고 독수리가 휙 낚아채고는 높이 날아올라 동물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람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동물을 왕으로 정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나이 최고 코끼리가 나섰어요. 코끼리는 나이도 많고 몸집도 크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람쥐는 이번엔 제비뽑기로 왕을 정하자고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려는데 다람쥐가 또 잠깐만을 외쳤어요.
다람쥐는 아무래도 제비뽑기보다는 큰 나무숲의 왕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숲에 사는 다른 동물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 투표를 했어요. 투표로 뽑힌 동물은 뜻밖에도 다람쥐였어요.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다람쥐를 동물들이 좋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 수 있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왜 싸우게 되었나요? 이에 다람쥐는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독수리는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이에 다람쥐는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다람쥐는 왜 제비뽑기 말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나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아기 토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 던지기,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지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우리 둘 다 엄마 심부름을 가고 싶어요. 엄마는 둘 중 하나만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갈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리더십 속 의사결정. 공정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개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요. 공통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과정이 필요해요. 거짓으로 속이거나 그릇된 점이 없이 누구나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공정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 첫째, 확률이 반반인 동전 던지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둘째, 가위바위보는 이긴 사람에게 결정권을 줄 때나 순위를 정할 때 쓸 수 있어요. 셋째, 제비뽑기는 쪽지에 한 가지씩 의견을 적은 다음 쪽지들을 뒤섞어 뽑는 방법이에요. 여러 의견이나 여러 사람 중 하나를 뽑을 때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넷째, 투표는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을 때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국민들의 투표로 뽑고 있죠.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첫째,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너무 늦게 결정을 내리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둘째,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방법을 쓸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이 미리 동의해야 해요. 리더가 마음대로 특정한 방법을 쓰자고 결정할 경우 나중에 공정함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모두의 의사결정으로 결정된 사항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반드시 따라야 해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우리 집 왕 뽑기. 온 가족이 모여 우리 집 왕 뽑기를 해보세요. 뽑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중 가장 많은 횟수로 뽑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 똑같은 횟수로 뽑힌 사람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해서 더해보세요. 가위바위보. 가족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왕. 왕은 입니다. 제비뽑기.
가족의 수만큼 쪽지를 만들어 각각 이름을 쓴 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뽑은 쪽지에 써있는 사람이 왕은 입니다. 투표. 온 가족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왕은 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집의 왕은